안녕하세요. 신현경 강사입니다. 오늘은 파워포인트 5강으로요. 도형을 다양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형 그리고 편집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도형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에서 도형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보를 표현할 때 도형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될 거니까요. 지금부터 도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샘플 중에 도형 그리기라고 하는 샘플을 불러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보여지게 될 거고요. 도형 그리기는 기본적으로 홈이라고 하는 탭에 이렇게 도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삽입에 가셔서 도형이라고 하는 이 메뉴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도형 버튼 눌러서 제가 간단하게 도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각형 그룹에 있는 모서리가 약간 둥글게 되어 있는 둥근 모서리라고 하는 사각형을 선택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림을 그려주시게 되면 이렇게 사각형이 그려지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바깥쪽에 있는 동그란 하얀색은 크기 조절할 때 사용하는 아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화살표로 되어 있는 아이는 회전할 때 사용하겠죠. 그리고 색깔이 약간 주황빛을 띠고 있는 이 조절점은 모양을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낮은 버전에서는 얘가 노란색의 다이아몬드 모양을 하고 있어요. 자, 일단 이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라운드 값을 더 키워줬거나 아니면 라운드 값을 이렇게 줄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회전을 이렇게 돌리시면 이런 식으로 회전이 가능하시고요. 크기 조절은 이런 식으로 크기 조절이 가능하신 거 보이시죠? 자, 이런 도형은 기본적으로 채우기 윤곽선이라고 하는 면과 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리 준비되어 있는 디자인을 선택하고 싶으면 도형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는 이곳에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선택해 주게 되면 이렇게 안쪽이 그라디언트로 처리돼서 들어가고 지금 윤곽선은 없어져 버린 거죠. 윤곽선 없음이 선택이 된 겁니다. 자, 이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채우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단색을 채울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이런 식으로요. 채우기 없음 그러면 속이 비어진 아이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림이라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 안을 그림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파일에서 라고 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림으로 채우실 수 있습니다. 저는 파일에서 하고 눌러볼게요. 그러면 6주차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그림이 하나 존재하겠죠. 삽입 버튼 누르셔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넣어 주시게 되면 도형 안에 색깔이 아니라 그림으로 처리되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채우기 누르시고요. 그라디언트라고 하는 걸 선택해 주시게 되면 현재 선택되어 있는 색깔과 이렇게 밝은 색과 어두운 색으로 그라디언트 처리된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어떻게 하실 건지는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그라디언트 처리가 되겠죠. 채우기에 가시면 질감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준비되어 있는 그림으로 선택해 주시게 되면 이미지 내부가 질감으로 채워지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도형 윤곽선은 선에 대한 얘기겠죠. 지금은 윤곽선 없음이 선택되어 있는 거고요. 저는 검은색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주 얇게 검은색이 들어와 있는 거 보이시죠? 예를 들어서 두께를 좀 조절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3포인트로 조절을 해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두께가 좀 조절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색깔은 이렇게 다시 바꾸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약간 손맛 나는 느낌이라고 해서 이렇게 임의적으로 모양이 이렇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스케치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선을 정형화되지 않은 선으로 이렇게 바꿔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대시로 가시게 되면 점선 처리가 가능하시겠죠? 이런 식으로요. 제가 점선 처리하고 일단 나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질감과 점선으로 도형을 꾸며 놓았습니다. 자, 저는 이제 도형 효과로 들어가서 그림자 효과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할 건데요. 그림자는 이렇게 바깥쪽으로 그림자 드리워진 거 보이시죠? 이건 안쪽으로
그리고 얘네는 원근감이라고 해서 아래쪽으로 이런 식으로 그림자를 이렇게 넣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원근감 오른쪽 아래로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그림자가 처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도형을 하나 복사해서 오른쪽에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하실 때에는 컨트롤 드래그를 누르시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자, 이번에 얘한테는 그림자를 제거하고 도형 효과에 그림자는 없음 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그림자는 사라지게 되겠죠. 저는 다시 반사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아래쪽에 약간 비치는 느낌 있죠? 왜 우리 대리석에 보시면 이렇게 물체를 갖다 놓으면 이렇게 반사돼서 비치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넣고 싶다 그러시면 이런 식으로 반사 형태를 씌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요. 저는 반사 없음으로 놓고 다시 원본으로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온사인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도형 바깥쪽으로 불빛 같은 느낌이 새어나가는 거거든요. 색깔은 이렇게 종류가 결정이 돼 있으니 어떤 불빛색으로 내보낼 건지를 결정해 주시면 되는 거죠. 두께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옵션을 바꾸고 싶다 하시면 아래쪽에 네온 옵션이라는 걸 이용해 주시게 되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바꾸실 수는 있습니다. 자, 저희는 이번에는 부드러운 가장자리라고 해보겠습니다. 주변이 약간 뿌얘져서 투명기가 발현되는 현상이거든요. 전문용어로 패더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얼마나 뿌옇게 할 것인지를 여러분이 그 값을 이렇게 선택해 주시게 되면 주변이 뿌옇게 처리되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저희는 입체 효과에 들어가셔서 이제 입체감을 좀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체감을 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입체감이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요. 질감이 들어가 있어서 입체감이 좀 강하게 보이지 않아서 제가 다시 얘는 단색으로 일단 바꿔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입체감 효과에서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입체감이 조금씩 나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요. 보이시나요? 자, 이 입체감도 조금 디테일하게 해보고 싶다 그러면 3차원 옵션이라고 하는 걸 눌러주시게 되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옵션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입체감을 줄 건지 선택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이런 입체감을 주겠다 하고 눌러주시면 입체감이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리고 넓이 하고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입체감이 조금 더 넓이로 조정이 되실 거고요. 높이 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 딥이 조금 더 깊어지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재질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얘 누르셔서 어떤 재질로 입체감을 표현해 줄 건지 해당 재질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럼 재질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게 될 거고요. 조명으로 빛이 어느 쪽에서 오는지를 처리하고 싶으시면 이런 식으로 빛이 오는 방향을 처리해 주시면 모양이 또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3차원 기능을 사용하실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3차원 회전이라는 걸 이용해 주시게 되면 약간 트는 모양, 눕힌 모양 뭐 이런 식으로 모양의 방향까지도 여러분이 바꾸실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도형은 이렇게 그려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우고 싶으시면 선택하시고 딜리트 해주시면 되는 거죠. 선택하시고 딜리트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 도형이 제거되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자, 2번 장 슬라이드로 갔고요. 지금 제가 도형 2개를 미리 그려놨는데요. 이쪽 방향으로 가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이렇게 금지 표시에 해당되는 아이가 있는데요. 이왕이면 금지 표시가 위로 올라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얘를 선택해서 맨 위로 올라와라 하실 수 있고 아니면 화살표를 선택하셔서 맨 뒤로 가라 하실 수 있겠죠. 단축키는 보여지는 대로 컨트롤 시프트 가로를 이용해 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메뉴를 사용하시겠다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맨 뒤로 보내기라고 하는 얘를 이용해서 맨 뒤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우선순위가 바뀌겠죠. 맨 앞으로 가져오기라고 하고 싶으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도 되고 컨트롤 시프트 하고 괄호를 이용해 주시면 이렇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 상황이 되겠죠. 혹은 메뉴를 이용해 주시게 된다면 저 꼭대기에 보시면 도형 서식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
이 부분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곳에 맨 앞으로 가져오기, 뒤로 보내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 누르시고 지금 맨 뒤로 보내기 이렇게 눌러주셔도 되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도형이 겹쳤을 때는 어느 게 더 위에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선택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도형 5개를 제가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이 도형 5개에 한 줄에 쫙 간격도 일정하게 맞추고 싶은 거예요. 그럼 한꺼번에 범위 잡으실 때는 이렇게 드래그해서 잡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부분적으로 몇 개만 잡고 싶다 그러면 하나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키 이용하셔서 이런 식으로 필요한 만큼 잡아주시면 됩니다. 하나 선택하시고 Shift 눌러서 이렇게 잡아주셔도 되고요. 자, 일단 선택 필요한 거 저희는 전체적으로 다 잡았고요. 그리고 뭐 해줄 거냐면 정렬을 하고 싶다라고 한번 해볼 건데요. 저 위에 도형 서식에 가시게 되면 여기 맞춤이라고 하는 메뉴가 이렇게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기준이 뭐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여기 보시면 슬라이드에 맞춤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정렬이 되는 기준이 슬라이드 크기입니다. 슬라이드 크기면 요 지점이 슬라이드 크기잖아요. 그 위치에 맞춰서 정렬을 할 건지 아니면 선택 개체 맞춤이라고 선택해 주시면 선택한 지금 자기네끼리 맞춤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거죠. 자, 지금은 기준이 뭘로 돼 있냐면 선택 개체 맞춤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선택한 도형들끼리의 상태로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쪽 맞춤 해주시게 되면 제일 위쪽에 있는 별에 이렇게 맞춰지는 거죠. 이번에는 간격이 좀 균등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럼 다시 얘 누르시고 가로 간격 동일하게 라고 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간격이 이렇게 일정해지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제가 이 별들을 모두 이 제일 밑에 쪽에다가 맞춰주게 될 거고요. 그리고 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배분해서 펼쳐져서 처리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해 놨고 맞춤에 가셔서 슬라이드의 맞춤으로 바꿔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기준을. 그리고 저는 아래쪽 맞춤 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얘가 슬라이드 아래쪽에 맞춰지는 거죠. 그리고 다시 맞춤에 가셔서 가로 간격 동일하게 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가로로 쫙 벌어지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정렬에 대한 상황이 달라진다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모두 한꺼번에 선택이 돼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움직여 주시면 한꺼번에 같이 이동이 되는 것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조금 디테일하게 하나씩 움직이고 싶으실 때는 선택하시고 키보드로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그룹 만들기라고 하는 4번 슬라이드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지금 얘네들은 각각의 도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은 그래서 각자 하나하나 다른 개체인 거죠. 제가 이쪽 것만 그룹으로 한번 묶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범위를 한꺼번에 잡았고요. 그룹으로 묶으실 때는 단축키가 컨트롤 G입니다. 만약에 메뉴로 하신다 그러면 도형 서식 가셔서 그룹화라고 되어 있는 곳에 그룹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하실 수도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그룹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룹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그룹이 되어 있지 않는 각각의 아이들과 어떤 다른 점이 있냐면 제가 얘를 선택해서 사이즈를 조절하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조절이 되겠죠.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비슷한 크기로 이렇게 조절되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룹이 되어 있지 않은 이런 애를 크기를 제가 변형시켜 보시잖아요. 그러면 각자 이런 식으로 다르게 처리되는 거 보이시나요? 각자가 사이즈가 조절이 되는 거라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그룹일 경우는 한 몸인 경우로 처리가 된 거기 때문에 각자 그 간격 유지는 알아서 이렇게 계속 되고 있는 거죠. 차이가 느껴지시죠? 자, 이런 식으로 그룹을 만들어야 편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룹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룹을 만들었다 해제하고 싶다 그러시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그룹화라고 되어 있는 곳에 그룹 해제해 주시면 되는 거죠. 단축키는 컨트롤 시프트 G입니다.
컨트롤 G는 그룹이고요. 컨트롤 Shift G는 그룹 해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5번째 장을 한번 제가 선택해 볼 건데요. 도형을 이렇게 하나 그려놨는데 해당 도형을 회전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저 위쪽 도형 서식 메뉴에 회전이라는 메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90도씩 회전하실 수도 있고 상하좌우 바꾸실 수도 있고 좌우 대칭 하실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저는 90도 방향으로 한번 이렇게 눕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회전을 시켰더니 글씨가 이렇게 삐뚤어져 버렸잖아요. 근데 저는 글씨는 온전하게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선택해 주시고 도형 서식이 나와 있으면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만약에 메뉴가 이렇게 나와 있지 않다면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도형 서식이라는 걸 누르시면 이렇게 메뉴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 텍스트 옵션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얘는 이 안에 들어있는 글자에 해당되는 부분을 수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텍스트 상자에 대한 옵션을 바꿔주고 싶습니다 하는 곳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텍스트 방향이라고 부르는 요 메뉴에 지금은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얘를 누르셔서 예를 들어 세로 방향 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얘 누르시고 스택형 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글씨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아무튼 안에 글자가 어떤 식으로 처리될 건지를 결정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다시 가로형으로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다시 정상으로 일으켜 주시려면 회전 버튼 누르시고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90도 회전시켜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이분이 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얘와 얘 사이에 연결점이 있다라고 해서 제가 도형을 하나 선으로 연결하고 싶은데요. 자, 선택하신 상태에서 저기 위에 도형이라고 하는 메뉴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저는 양쪽 연결하는 이 선을 이용할 거고요. 선을 선택하시고 이곳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또 다른 동그라미가 보이실 거예요. 이 동그라미 선택하셔서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제가 여기에 맞추냐 아니면 이 동그라미에 맞추냐에 따라서도 선의 모양이 달라지겠죠. 아무튼 이렇게 맞춰 주시게 되면 선이 처리가 될 겁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 선은 제가 두께를 조금 더 두껍게 한번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포인트로요. 그리고 색깔을 바꾸시겠다면 이렇게 색깔을 바꾸시고 다시 3포인트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이렇게 만들면 뭐가 좋냐 하면은요. 이렇게 연결된 선은 제가 얘의 위치를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럼 선의 모습이 이렇게 따라오면서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요. 선을 별도로 그려 놓으시면 선과 도형이 다 따로 놀아서 나중에 도형의 위치를 바꾸면 선의 위치도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연결해 놓으시면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시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있는 얘는 모양을 바꿀 수 있는 애라고 말씀드렸으니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모양은 변경이 가능하신 거예요. 자, 다시 저는 선을 선택했고 이 선 모양 잡아서 일단 선을 이렇게 띄웠습니다. 그러면 선은 지금 이제 별도의 얘네들과는 다른 아이가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선을 그렸었는데 다시 연결하고 싶습니다 하시면 이 안쪽에 있는 동그라미 보이시죠? 그 동그라미 잡으시고 이런 식으로 가셔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동그라미 잡으시고 이번에 밑에다 한번 맞춰볼까요? 이런 식으로 맞춰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선을 잘 활용하시면 서로 다른 두 개의 도형을 이런 식으로 함께 움직이게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도형은 이런 방식으로 그리시면 되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형 중에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실행 단추라는 게 있습니다. 이 단추는 하이퍼링크하고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집을 하나 눌렀고 이렇게 집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러면 얘에게 어떤 기능을 걸어줄 거냐라고 되어 있는데 하이퍼링크에 첫 슬라이드로 이동하세요 이렇게 걸려 있으면 얘를 누르면 1번 슬라이드로 가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눌러서 어느 슬라이드로 갈지를 다음, 이전 이런 식으로 결정하실 수 있어요.
쇼마침 할 거다 하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인터넷에 어딘가로 가고 싶다 그러면 제가 URL을 눌러서 인터넷 주소를 연결해 주시면 되는 거죠. 지금은 그냥 첫 슬라이드에만 연결하고 확인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현재에서는 기능이 수행이 되지는 않지만 제가 Shift F5키 눌러서 슬라이드 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때 제가 얘를 눌러주시게 되면 1번 장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상태가 돼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버튼의 역할을 하고 싶은 기능이 있다 하면 아래쪽에 있는 이 실행 단추를 이용해 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간단하게 도형 어떻게 그리고 편집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번에 배운 걸 이용해서 저희가 직접 샘플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구글 프레젠테이션으로 도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누르셔서 구글 드라이브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가 만들었던 이런 구글 드라이브 문서도 하나 있을 거예요. 자, 새 문서를 한번 만들어 볼 거라서 저희는 이 부분을 클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하시면 되고 구글 프레젠테이션 하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깨끗한 슬라이드가 한 장 열릴 거예요. 자, 저희는 디자인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곳이 디자인 적용할 수 있는 곳이었죠. 예를 들어서 밑으로 쭉 내려가서 이런 심플한 아이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제가 제목을 추가하려면 클릭하세요 하는 곳에 도형 그리기라고 넣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부분은 클릭하시고 키보드 딜리트 키 누르시면 삭제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표지를 만들었습니다. 새 슬라이드 한 장을 넣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 새 슬라이드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현재 들어있는 이런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상자를 버리고 싶은데 선택해서 딜리트 하셔도 되지만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메뉴에 들어가시면 내용 없음이라고 하는 슬라이드 종류가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이때 내용 없음을 눌러주시게 되면 모든 애들이 다 사라지고 비어있는 슬라이드로 전환되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구글 프레젠테이션에서는 도형을 이곳에 이렇게 준비를 해 뒀습니다. 그래서 도형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도형 종류가 이렇게 보이시겠죠? 화살표 종류도 있고 설명선 종류도 있고 등식 종류도 있고요. 저는 도형에서 하트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트를 하나 이렇게 그려 보도록 하죠. 자, 그럼 그리신 하트의 면의 색과 선의 색, 그리고 선 굵기, 그 다음 선 종류를 결정하실 수 있거든요. 얘를 클릭 한번 해주시면 되겠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색으로 한번 색깔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선의 색깔은 조금 진한 색으로 한번 넣어볼까요? 그리고 선의 두께도 3포인트로 좀 두껍게 해보겠습니다. 선 종류는 바꾸지 않을게요. 기본적으로 파워포인트에 있는 모든 도형은 다 글씨를 받을 능력이 있죠. 그래서 저도 여기다가 행자를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이라는 글자가 하나 이렇게 들어가겠죠? 제가 다시 선택해 줬고 얘 눌러서 가운데 맞춤을 했습니다. 그리고 글씨 크기는 이런 식으로 크기를 키워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행자가 하나 됐고요. 이 아이를 옆으로 복사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컨트롤 키 누르셔서 이런 식으로 드래그 해주시면 되는 거죠. 제가 일부러 조금 위치를 엉망으로 복사를 했습니다. 자, 클릭하시거나 더블 클릭하셔서 이렇게 더블 클릭하셔서 글자를 고치시면 되죠. 이렇게 넣었던 모든 글씨를 일괄적으로 좀 정돈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범위 잡으시면 되고요. 정렬이라고 하는 메뉴에 들어있기도 한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도 있기 때문에
오른쪽 버튼 가로 맞춤 혹은 세로 맞춤 혹은 배치 이런 것들로 정렬이 가능해요. 저희는 세로 맞춤의 중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모든 아이들의 라인이 이렇게 맞춰지게 되겠죠. 다시 또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배치에 가로 배치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얘네를 하나의 묶음으로 묶어버리고 싶다 그러시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화 해주시게 되면 이제 하나의 덩어리가 된 거죠. 제가 하나를 선택해서 움직여도 모두 다 같이 움직이는 상태가 이렇게 되어주는 겁니다. 자, 이번에도 도형을 한번 다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화살표로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죠. 자, 화살표를 그리고 나시면 이 부분에 이렇게 약간 노란빛의 다이아몬드 모양이 보이시죠? 이게 모양을 조절할 수 있는 조절 버튼이에요. 잡으셔서 이런 식으로 조절해 주시면 헤드 부분을 수정하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조절해 주시면 꼬리 부분을 수정하실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다시 잡고 뭐 이런 식으로 헤드 부분을 꼬리 부분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얘도 도형이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다고요? 네, 글씨 입력이 가능한 거죠. 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만약에 이곳에 다시 하나를 더 도형을 그려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도형 해주시고 제가 이번엔 원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으로 동그랗게 그리시려면 Shift 누르고 그리셔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행복으로 가는 길은 자, 이런 식으로 제가 글씨를 한번 적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는 실제로 이제 화살표와 원을 이어주는 역할을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화살표가 이렇게 있으실 텐데요. 제가 니은자형 커넥트라고 하는 걸 눌렀고요. 도형 위에 이렇게 올라가시면 연결선을 잡을 수 있는 이런 조절점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 조절점을 누르고 이 위치에 가면 다시 또 이 조절점, 이 중에 누구하고 연결할 거냐, 어느 모양으로 연결할 거냐에 따라서 선이 달라지거든요. 자, 어쨌든 이렇게 연결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선의 두께는 조금 두껍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의 두께는 얘로 두껍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렇게요. 선은 또 종류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종류를 바꿀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뭐가 좋냐면 제가 얘를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선이 알아서 됐나요? 계속 이어지는 것들을 만들어 주는 거죠. 선이 알아서 변하게 된답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다시 제가 선을 선택했고 선 끝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는데 선 끝을 제가 예를 들어 이렇게 화살표로 하겠다 그러면 여기 선 끝이 화살표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그럼 선의 시작도 제가 예를 들어서 화살표로 하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화살표로 바뀌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움직이시면 도형을 그릴 수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죠. 여러분이 방금 전에 배우셨던 파워포인트에 도형 그리는 거랑 별로 다르지 않죠? 자, 이런 방식으로 도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